굿모닝, 베트남. 최근 몇 달 사이에 베트남의 핵심 제조 산업인 자동차와 전기 전자 분야의 부품 현지화를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현지 부품화에 대해 관심도 두지 않던 베트남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비타스크 센터가 만난 현지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사이의 변화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첫 번째 키워드는 내수 시장이다. 확실한 현지에 공급처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수 시장은 빈그룹이다. 빈그룹의 자동차 생산 자회사인 빈페스트와 전기 전자 분야 생산 자회사인 빈스마트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핵심 제조 산업인 자동차와 전기 전자 분야의 부품 현지화는 베트남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반응은 그동안 소기의 경읽기 수준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현지 기업들 입장에선 부품 현지화를 위한 설비 투자가 부담스러웠다. 설사 자금 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삼성이나 현대 등 기준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업체로 선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 LG, 도요타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너무나 먼 존재였다. 그러다 보니 일부를 제외하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납품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다. 실제 베트남 삼성은 현지 정부의 요청으로 기술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품 현지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벤더사로 선정된 현지 기업은 20여 곳 남짓하다. 그마저도 제품 박스나 액세서리 정도를 만드는 업체다. 지난 2018년 삼성의 협력업체 선정 발표 당시 베트남인들의 손으로 나사 하나 못 만드냐는 한탄이 나온 이유다. 당시 베트남 현지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기술 이전 등 현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실상은 부품 현지화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올해부터는 이야기가 다르다. 베트남 최대 민영 기업인 빈그룹이 만들어낸 내수 시장이 생겼다. 빈그룹의 부품 현지화 클러스터 구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빈그룹은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을 선언했지만 부품은 전부 수입했다. 당시에는 현지 기업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야심차게 시장 진출을 알렸지만 한동안 구매 고객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결과가 없었다.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들이 깜짝 놀랄 실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빈스마트가 내놓은 스마트폰은 첫 제품 출시 이후 17개월 만인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 16.7%를 기록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획기적인 프로모션, 자국민들을 향한 애국 마케팅 등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빈그룹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시작하자 베트남의 부품 기업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자신들과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자국 기업이 만든 내수 시장이 생겼다는 믿음 때문이다. 호아락 첨단 공업지대, 하이퐁 빈페스트 부품공단 등을 보유한 빈그룹이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빈홈즈를 통해 최근 다른 지역에도 공단을 조성해 지원 사격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도 현지 기업들이 부품 현지화를 위해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빈그룹의 오너인 팜엿 부엉 회장의 베트남을 위하여라는 성향도 한몫했다. 빈그룹은 소매 시장에서 거대한 외국 기업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어렵게 구축한 전국 유통 체인을 베트남 1위 식음료 기업인 마산에 넘겼을 정도로 애국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호찌민에 세워진 베트남의 마천루 빈컴 랜드마크 81을 세울 때도 초고층 타워 건설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의 입찰 선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포기 상태에 가까웠던 현지 건설사인 고테콘의 부엉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베트남의 손으로 최고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독려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결국 랜드마크 81은 고테콘의 손으로 지어졌다. 하반기부터 부품 현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시장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로 많은 FDI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이다. 애플은 베트남에서 에어팟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루머로만 떠돌던 차세대 오버이어 헤드폰인 애플 에어팟 스튜디오 역시 베트남에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애플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폭스콘을 비롯해 페가트론, 럭스쉐어, 고어텍 등 대부분 중국계 업체들이다. 생산 기지만 베트남일 뿐 돈을 벌어가는 실제 위탁 생산 업체는 FDI 기업들인 셈이다. 현지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할 기술을 가진 베트남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쉬워하거나 한탄할 여유조차 없다. 현재 영국과도 별도로 양자 무역 협정을 논의 중이다. 빠른 부품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가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만약 10년 뒤 임금 증가 등 FDI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지금처럼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국내 시장이 자유무역협정으로 개방되면 베트남은 다른 국가의 소비시장으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지 국영 매체인 베트남넷은 섬유 및 신발 산업에서 FDI 기업의 수는 20%, 현지 기업은 80%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FDI 기업이 80%, 현지 기업이 2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유무역 협정이 편하게 그냥 수입하자라는 심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에서 열린 베트남 기계공학 산업 현황 및 촉진 솔루션 세미나에서 자동차와 섬유산업은 부품의 80에서 90%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에 무역적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푸엉꼭 히엔 국회 부의장은 베트남이 시장 경제로 전환했을 때 기초산업 부문을 강화했어야 했다며, 뿌리가 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다고 평가했다. 굿모닝 베트남.